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시장의 대폭락, 다음 차례는 자산 시장의 붕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선행지수라고 하는 주식 시장이 대폭락이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후행지수라는 부동산 또한 아마 다음 차례를 좀 기다리는 듯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 부동산의 투자 종목들 중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지는 폭락을 하는 그런 부동산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죠. 이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이 코스피가 1946.98로 해가지고 2.56%가 떨어졌고요. 이 코스닥은 무려 7.46%나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코스닥 시장은 어제 엄청난 대폭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단혹스럽죠. 단혹스럽고 좀 또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요게 더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저희 방송을 구독하신 분들이야 왜 그런지 잘 아실 텐데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뭐 주식 시장이 됐든 부동산 시장이 됐든 어떻게 보면 하락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폭풍이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우리 곁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불황이라는 거대한 폭풍 같다는 얘기죠. 아무튼 재테크에 있어서 선행지수와 후행지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선행지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앞서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후행지수라는 것은 뒤에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테크 시장에서 대표적인 선행지수와 후행지수라는 것은 바로 이 주식과 이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주식의 특징으로 본다면 소액 투자가 가능하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팔고 싶을 때는 주식을 팔 수가 있다는 얘기고 또 수익성은 높지만은 그에 반해서 안정성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팔고 싶어도 안 팔릴 때는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수익성은 뭐 보통인 만큼 안정성은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정부의 시각으로 본다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그냥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와 투기를 놓고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기라고 그러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은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라는 거죠. 또한 이 정보에 대한 민감성,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민감성이 굉장히 높죠. 바로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민감성이 주식 시장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 왜? 부동산은 무거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우리는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가벼우니까 선행지수라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민감성이 좀 낮으니까 또 늦게 움직인다라고 해가지고 후행지수라는 거죠. 따라서 이 코스피와 전국 아파트의 가격 그래프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1986년도부터 2010년 초반대까지인데요. 파란색 그래프가 이 아파트, 전국 아파트를 의미하고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 코스피를 의미합니다. 먼저 이 빨간색 그래프를 좀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상승하면 바로 뒤따라서 아파트가 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코스피가 떨어지면 전국 아파트 가격 그래프도 떨어짐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코스피의 상하, 즉 진동폭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다는 것은 이 그래프를 봐서 알 수가 있고요. 전국 아파트의 가격 그래프 파란색을 보시면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만은 떨어질 때는 완만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나라 시장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식과 부동산은 선행지수와 후행지수를 해서 비슷하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8월 4일 방송한 지금 집 사면 안 되는 명쾌한 이유 6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처럼 다 아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부동산 투자의 핵심, 또 부동산 투자의 실무만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부동산부터 떨어질까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간단하게 부동산 투자학 기초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부동산 투자의 종류, 여러분 부동산도 그냥 부동산에 투자한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투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쉬운 거 있죠. 청약받는 거, 또 분양권을 사는 거,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추상복합, 근린상가, 집합상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의 종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로 끝이냐? 요게 또 끝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재건축이 있죠. 재개발이 있죠. 토지가 있습니다. 또 경매가 있고 공장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등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기타 등등이 또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나 수많은 부동산 투자의 종류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처럼 많은 부동산 투자 종목들 중에서 경제위기 시 가장 빨리 떨어지고 가장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동산의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분양권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분양권 시장이 가장 가파르게 움직이고요. 또한 분양권 시장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동산 투자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요. 분양권이라는 것은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이에요. 또한 아직 완전한 아파트의 형태를 띠고 있지도 않은 물건이라는 거죠. 심지어 등기사항정보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조차도 없는 물건이에요. 따라서 경제위기가 다가오면 제일 먼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 입장이라면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냐?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아직 완전한 형태의 아파트를 띄고 있지도 않아요. 등기부등본조차도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분양권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분양권은 바람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즉 어디가 좋대, 어디 분양을 한대. 그거 프리미엄이 지금 2천만 원인데 앞으로 프리미엄이 5천만 원, 6천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소액으로 투자해가지고 돈 좀 벌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바람에 의해서 달려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본다면 이 분양권의 특징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즉 계약금하고 중도금 1차, 2차 요 정도만 가지고도 부동산 투자를, 분양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양권은 거주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주의 목적이라면 아파트 청약을 받고 그냥 입주를 하는 게 거주의 목적이잖아요. 여기서 분양권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거주의 목적이든 투자의 목적으로 산 거를 여러분들이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미분양된 거를 프리미엄을 안 주고 미분양된 거를 오로지 투자의 목적으로,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투기의 목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분위기처럼, 즉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그런 시점, 그리고 한국 경제가 위기다, 이런 시점이 도래가 되면 분양권이 가장 먼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주식의 대폭락,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한국 경제의 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분양권 투자자들은 던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어요. 가격도 시세니 뭐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팔아만 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생각했다가 입주 때까지 요 분양권이 안 팔려. 그리고 융자도 제대로 못 받아. 그러면 팔리지도 않고 융자도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 깡통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을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물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옆집 아줌마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덩달아서 그냥 덜컥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따라서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분양권이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다소 거품이 좀 많아요. 그리고 위험성도 많고요. 여기에다가 분양권 중개를 떴다방에서 한다면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양권은 전매 금지 기간인데요. 이러한 전매 금지 기간에도 불법으로 분양권을 사고 팔고를 한다는 거예요. 분양권 떴다방을 믿고 프리미엄 수천만 원, 그냥 수억을 주면서 불법 거래를 그냥 예사롭게 진행한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사고 파는 경우, 불법으로 판 사람 입장이라도 불안한 거고, 불법으로 산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도 떨어지는데 더 기분 나쁘고 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에 비한다면 이 분양권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경제위기 때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동산의 투자 종목 한 가지를 꼽아드리면 바로 분양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간단히 분양권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이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그냥 가지고 가셔야죠. 왜냐? 내가 거주의 목적으로 그거를 분양받았고 분양권을 샀다면 거주의 목적이시니까 가지고 가셔야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가격대로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투자의 목적으로 산 보유자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보유자들은 특히 부동산 폭락기에 내던지는 경향이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이 폭락기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아마도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 이후 한 달, 두 달 이런 사이에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때에 던지시는 것보다는 그나마 지금이라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 대책 발표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지금 당장 실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만약에 던지시려면 지금 던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또한 매수 대기자분들도 계시겠죠. 즉 분양권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또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 주로 실거주의 목적이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가 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지금의 시세는 좀 조금밖에 안 떨어졌다, 아니면 심지어 안 떨어진 것도 아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거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전쟁 등등, 또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 앞으로 떨어질 그리고 폭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할 시점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저렴하게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개별성이라고 했죠. 서울의 분양권, 또 수도권 좋은 지역의 분양권, 수도권 외곽 지역의 분양권, 또 지방 대도시의 분양권,
모두 양상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대응 전략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시기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시려면 지금 빨리 파시는 것이 미덕인 것 같고요. 만약에 사시겠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기다리면 지금 가격보다 더 하락된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도원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